자, 여러분 안녕.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봐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어떤 R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일반항. 일반항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식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n에 관한 함수식 R이 n이 있는 거야. 그때 그 R의 n으로 이렇게 양쪽에 괄호를 쓰면 뭘 만들려는 거냐면 n자리에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수열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R의 n제곱으로 수열을 만들면 무슨 수열 나오겠어요?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고, 이 등비 수열의 첫 항은 R이고 공비도 R이 되는 거야. 이런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똑같은 요 일반항 가지고 리미트 R의 n 이렇게 쓰면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자, 요거는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을.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요. 그냥 Rn이라는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도 하지만 n이 자연수, 변수가 자연수로 한정될 땐 수열의 극한이라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런 R의 n제곱들이 어디에 갈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얘의 극한을 따지는 건 우리 어떻게 했니? 네 가지로 나눴단 말이야.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발산,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1로 수렴, 얘는 진동 발산 이렇게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랑 결국 함수의 극한과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R이 이 범이 있을 때만 수렴을 해. 물론 수렴하는 값이 1일 때와 절대값 1보다 작을 때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수렴 조건은 R의 n제곱이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R이 어떤 의미죠? 공비잖아, R이.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이렇게 정리하고도 하지만 말로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부터 공비가 1 사이,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네. 등호 빼먹었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요렇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해서 R의 n제곱 극한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일과 1 사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지수의 미수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R의 n제곱꼴은, 즉 미수 R이지, 걔는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유형 9번에 있고요. 유형 9번에 해당하는 문제 157번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 자, 그럼 제가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말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지? 이런 꼴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x의 n제곱의 형태입니다. 자, 요 일반항으로 수열을 만들면 등비 수열 나오는데, 그럼 내가 수렴할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뭐라고 했죠? 공비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x야. 그치? 그래서 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양변에 1을 더하면 x 2가 되고 상용 로그고 여기 10이 생략됐어. 그래서 10의 0제곱 1, x 10의 제곱 100. 그래서 x는 1과 100 사이의 숫자다 라고 해주면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99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159번. 다음 수열 제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럼 저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R의 n제곱꼴의 숫자냐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데, 수열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6분의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6분의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6분의 x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공비가, 요게 공비이자 첫째 항이야. 그래서 이 공비 값이 얼마일 때 수렴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수렴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을 갖다 곱해줘, 양쪽에.
그래서 마이너스 6이래. 6을 곱해줘요. 그래서 부등식 두 개를 풉니다. 1번 부등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아래로 위로 뽕 뛰어. 그래서 1번 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라고 해주면 돼요. 2번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2번 부등식은 자 이제 요거를 2번 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요거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부등식의 해.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맞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모든 실수하고 얘하고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제 정수 따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니까 모든 정수들을 합해주면 싹 사라지면서 마삼만 남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 이제 두 번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수열이 아까 우리 아래 n제곱꼴은 어떻게 되겠니? 일반항 아래 n제곱꼴은 등비수열 나오죠? r제곱, r세제곱, r4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째 항과 공비가 같게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비수열 어떤 수열로 수열을 만들잖아? 그럼 얘는 뭐 첫째 항, 공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등비수열이라면.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이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요. 이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건데 그럼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첫째 항과 공비는 같지 않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으로 만들면 첫째 항과 공비가 같지 않은 이런 등비수열이 나오겠지? 자, 질문.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극한, 즉 리미트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얘가 수렴할 조건을 찾아라 라는 건데 똑같아요. 얘도 r의 범위를 셋으로 넷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진동 발산하고요. 얘는 1일 때는 a로 수렴하겠다.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수렴하려 조건은 r이 마일과 1 사이 있어야 돼. 그치? r이 마일과 1 사이. 다른 말로 하면 공비가 마일과 1 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공비가 마일과 1 사이. 그쵸?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비와 상관없이 이 첫째 항이라고 하는 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니? 공비가 아무리 100, 엄청나게 큰 숫자라 하더라도 자, 저 A가 0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자, 수렴 조건에 요게 추가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0이 케이스. 애들 낚으려고 첫째 항이 0의 경우를 항상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아래 n제곱볼 이렇게 생긴 요 수열 있잖아. 요 수열에서도 왜 공비가 첫째 항이 0이건 안 따졌나요? 라고 하면 첫째 항과 공비가 같기 때문에 즉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안에 들어온다는 말 안에 이 첫째 항이자 공비가 0이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르게 나올 땐 항상 따로 따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린가 한번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161번 하나 봐볼게요. 이런 문제가 돼. 자, 적에 수렴하기 위한 뭘 찾아라? 정수값을 찾아라 라고 나서서 뭔가 우리 n이 지금 지수 위에 올라가 있고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등비수열에 공비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을 한번 전개해봐. 그러면은 n에다 1 넣어주면 x마 3이 나올 테고 그럼 두 번째 항은 x마 3 곱하기 2x마 3 세 번째 항은 x마 3 곱하기 2x마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마 3에 2x마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죠? 얘는 공비가
2x 마3이야. 그래서 얘가 땡땡땡 하는 부분이 수렴하려면 2x 마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3을 더해주면 2x4. 그래서 x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첫째 항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지? 첫째 항 값이 공비와 상관없이 0이면 어떻게 되겠니? 전부 다 0으로 수렴해. 그래서 A가 3인 것도 여러분이 따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정수는 여기에 3이 하나 있고요. 요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2가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좀 하나 또 16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하는 거 찾아라. 자, 아래 n제곱이라는 일반항 등비 수열이 나온다는 거 꼭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아래 n제곱이 수렴한다. 아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 지금 현재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 등호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어진 4개의 수열을 보면 4개의 수열은 모두 다 어떻게 되겠어? 밑수의 n제곱꼴이야. 그치? 그래서 다 등비 수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수열들이 다. 그럼 쟤네들의 극한값, 즉 리미트, 예를 들어서 말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니은, 리미트 3분의 r-1의 n제곱, 디귿, 리미트 2r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리을, 리미트 r분의 1의 n제곱. 얘들 중에 수렴하는 거 찾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들을 수렴하는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밑수, 이 밑수, 다른 말로 하면 수열로 보자면 공비, 이 밑수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정리한 거,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한다. 즉, 밑수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공비의 n제곱꼴이 이렇게 나왔을 땐 이 공비에 해당하는 부분 밑수죠. 걔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된다. 뭐 같은 표현인 거야. 공비로 얘기하나 밑수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거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등호 r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범위를 만족 못하고 있지. 여기 마이너스 1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얘는 r에 대한 1차 함수니까 3분의 r마1의 범위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r이 1인 걸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 0입니다. 등호 들어가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니까 밑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절대값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나온다는 게 나오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디귿입니다. 디귿. 자, 밑수 2분의 r 마이너스 1을 보면 r이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도 돼. 즉 마이너스보다 작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리얼은 발레가 있어요. 자, r이 이 범위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r이 2분의 1이 있다고 해볼까? r이 2분의 1일 때 그럼 밑수 r분의 1은 2가 나오니까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너는 땡이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